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의 상, 뭐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네, 예. 있겠죠. 바탕은 기본 바탕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양숙 여사도 만나 뵀는데 그때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들으셨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예. 성남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권양수 여사님께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남시장 시절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이후. 예, 이후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광재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인가? 예.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죠. 음. 보통 이렇게 수사가 심하고 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한 술을 3번 정도 먹었나요? 예.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권양수 여사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권 여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신 지 꽤 오래 되셨네요. 좀 됐죠. 예. 예. 그 혹시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직접 만났다거나 인연이 있다거나 이런 걸 알고 계신 건 그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 아마 정세균 총리가 그 중간에 다리가 되셨는데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 그 참여정부 출신의 국정홍보처장하고 경선이 있었는데 예. 그때 경선 연기를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죠. 예. 그때 약간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양쪽을 아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무척 잘 아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 뭐 적지 않게 아시니까 의원님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라고 하면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키워드 한 서너 가지 꼽자면 어떤 키워드 단어로 얘기하자면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나요?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예, 역사의 도구가 되려고 헌신했던 정치인이고 예. 미워할 수 없는 정치인이고 그렇죠.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하면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정치인이고 예,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고 있는지 민생의 현장을 잘 아는 정치인이고 위기에 강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 그리고 돌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 이거는 뭐 직접 체험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뭐 회의를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이죠. 지난해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지난해 말에 책은 냈고 인터뷰는 지난해 1월 달에 했는데 노무현이 옳았다. 이 이광재 의원님께서 펴낸 책에 보면 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노무현이 낸 문제 이광재가 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출마 생각도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이 낸 문제를 좀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낸 문제는 그 하나는 그 민생 문제죠. 예, 그건 전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부 혁신 문제죠. 예, 이건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비교적 잘할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성남시와 경기도에 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경험이
이제 이 지방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아마 훨씬 노력을 해야 될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남북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질서죠. 예. 그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의 이 경쟁과 갈등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외교 안보 자문회의를 약간 우리가 정말 상설화해서 항시 자문을 받고 이 국가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앞으로 좀 해나가는데 우리가 좀 같이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런 면에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봐야죠. 아까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점도 동의하시나요? 그 매우 비슷하죠. 그 어려운 환경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고시에 돼야 하는 게 고시에 떨어지면은 사랑하는 우리 권 여사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생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 막노동 하다 결국 공사 현장에 떨어지고 나서 절치부심해서 결국은 고시 공부를 하게 되는 절실함이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아버님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 검정고시 한 번을 보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고시 공부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거고 또 하나는 인권 변호사 길을 겪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애환, 우리 사회의 비주류, 우리 사회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에 저항하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분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노라는 게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리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보지 말고 살아야 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이라고 하는 건 공정사회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민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결국은 그런 것이 일맥상통한 거라고 보고 저는 또 한 번 좀 주목하고 있는 게 2002년도에 민주당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그 경남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극적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는 뉴미디어라는 당시 인터넷에 공갈하는 그 국민들의 뜨거운 노사모의 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은 SNS라는 새로운 영역의 모든 국민이 언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가 이재명 후보를 만들었고 결국은 그 어게인 노무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이 돌풍을 일으키려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 선거혁명을 이뤘고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SNS라는 상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노무현 후보가 돼지 저금통이라는 것으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NFT라는 영역에서의 새로운 과감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저는 성공해 나간다면 저는 또 한 번의 한국 정치사에 정치 혁신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돼지 저금통하고 NFT는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저금통이지만 시발은 되겠지만 돼지 저금통처럼 이렇게 확산되기는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루소가 그 유권자는 선거 때에는 왕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믿지 말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시해야. 그러나 정치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많은 대주주 저금통이 또 한 번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생기는 거죠. 예.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가 또 세계에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촛불 혁명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모였던 20, 30대 이번에 좀 힘을 모아라 주시기 바랍니다.